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받은 전투기 중 가장 두려워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 전투기가 두렵지 않아 보여요. 처음엔 그렇게 느껴지죠. 재현상으로 보면 이 전투기는 우크라이나가 이미 운영 중인 전투기들보다 더 소박하고 더 저렴하며 더 단순해 보입니다. 그런데도 이 전투기가 도착하자 크렘린은 공중전략 전체를 전면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이 전투기는 스웨덴에서 제작된 그리펜입니다. 그리고 5월 말 스웨덴은 이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인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를 주목하세요.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이 전투기가 위험한 이유는 그의 행동이 아니라 그를 사라지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이 거래에서 진짜 무기는 전투기가 아니라 바로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해하려면 지난 2년 동안 우크라이나인들의 잠을 빼앗아온 문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무도 따라잡을 수 없는 러시아 전투기.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러시아는 거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우크라이나를 폭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은 활공폭탄입니다. 방식은 이렇습니다. 러시아는 소련 시절의 오래된 폭탄, 그냥 떨어지는 폭탄에 값싼 키트를 나사로 고정합니다. 날개가 펼쳐지고 유도 시스템이 장착됩니다. 갑자기 그 단순한 폭탄이 수십 킬로미터를 스스로 활공해서 목표물까지 날아가는 무기로 변합니다. 각각 수백 킬로그램의 폭약을 실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은 500kg이 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폭탄을 투하하는 것은 주로 비행기입니다. 수-34, 러시아의 최전방 폭격기입니다. 그는 상승해서 자기 진영 뒤에 안전한 거리까지 날아가 폭탄을 투하하고 방향을 돌려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는 결코 우크라이나 방어망 사정거리 안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않습니다. 뒤쪽에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본부에 따르면 2026년 1월에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5,700개가 넘는 활강 폭탄을 투하해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한 달 만에요. 이 폭탄들은 참호를 산산조각내고 건물 전체를 무너뜨리며 방어진지를 지도에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끔찍한 것은 무력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짓을 하는 비행기가 적이 하늘을 날고 있기 때문입니다. 레이더에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비행기는 손댈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SU-34가 폭탄을 투하하기 전에 그 비행기에 도달할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문제가 바로 스웨덴과의 협정이 해결하려는 부분입니다. 이 영상이 뉴스에서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전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면 채널 구독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계속 분석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우크라이나가 이미 여러 서방 전투기를 받았는데 그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나요? 그리고 이 부분이 놀라운 점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은 실제로 현대적인 서방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 유럽 국가에서 F-16, 프랑스에서 미라주 2000 전투기 몇 대를 받았습니다. 이 비행기들은 매우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투기들은 이 활광폭탄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아주 구체적인 한계에 부딪힙니다. 첫 번째는 사거리입니다. 이 전투기들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에서 탑재하고 있는 미사일들은 뒤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후퇴하는 SU-34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크라이나 F-16이 접근해 발사할 때쯤 러시아기는 이미 임무를 끝내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는 더 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거의 주목받지 않습니다. 이 서방 전투기들은 하나의 논리, 즉 크고 안전한 기지를 가진 사람들의 논리 안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전투기들은 길고 잘 포장된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강화된 경납고, 견고한 정비구조, 그리고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합니다. 즉, 이 전투기들은 러시아가 전쟁 내내 파괴하려고 애쓰는 바로 그 시설들이 꼭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파괴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6월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러시아가 자국 전투기를 보관하는 콘크리트 벙커를 뚫고 들어갔다는 보고가 이미 나오고 있었습니다. 양쪽 모두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고정기지는 어디에 있는지 모두가 압니다.
모두의 위치를 아는 곳은 표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의 문제는 단순히 더 나은 전투기 확보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답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러시아의 계산을 바꾸는 요소가 등장합니다. 메테오라는 미사일입니다. 메테오는 서방에서 최고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엔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미사일은 로켓 엔진을 사용해서 처음 몇 초 동안만 연소하고 그 후에는 미사일이 나머지 거리를 활공하면서 속도를 잃게 됩니다. 자동차가 가속하다 중립기어로 두면 점차 속도가 줄어드는 것과 같습니다. 미티어는 다릅니다. 그 미사일은 램제트라고 불리는 엔진을 사용해서 비행 내내 거의 계속 연소하며 미사일을 밀어줍니다. 거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요. 속도가 줄지 않습니다. 끝까지 에너지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회피 불가 구역이라고 부르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구역 안에 들어가면 아무리 기동을 해도 아무리 도망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미사일이 당신을 잡아냅니다. 메테오에서는 이 구역이 60km로 넘습니다. 그 미사일은 음속의 4배가 넘는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메테오 미사일은 우크라이나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어떤 미사일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미사일의 효과는 러시아 전투기를 더 많이 격추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효과는 따로 있습니다. Su-34 조종사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후방 지역에서도 이제는 공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단순히 올라가서 폭탄을 투하하고 아무렇지 않게 돌아올 수 없습니다. 이제 이륙할 때마다 위험이 따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제가 처음에 무기는 거리다 라고 말했을 때 의미했던 바입니다. 왜냐하면 미티어 미사일은 Su-34 전체를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늘을 충분히 위험하게 만들어서 러시아 조종사가 더 이상 들어오고 싶지 않게 만들면 됩니다. 이 합의가 가장 먼저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러시아가 폭탄을 투하하던 안전한 하늘 말이죠. 하지만 한 가지 문제는 미티어 미사일 사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이를 발사하는 전투기는 결국 어딘가에서 이륙하고 착륙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위치를 아는 곳을 파괴하는데 아주 능숙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이 전투기 그리펜이 왜 그렇게 두려움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기는 처음부터 고정된 위치가 없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숫자를 말씀드릴게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리펜 전투기는 500m 활주로에서 이륙할 수 있습니다. 비교하자면 이는 일반 전투기 필요 거리의 일부입니다. 그리펜은 제동용 낙하산이나 착륙용 갈고리 없이 아무런 장치도 없이 600m에서 착륙할 수 있습니다. 그리펜은 일반 도로, 즉 여러분이 자동차로 다니는 그런 도로에서도 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료를 보급하고 무장을 재장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 이 모든 작업은 6명으로 구성된 팀이 수행하며 그중 단 1명만이 전문 기술자이면 됩니다. 나머지 5명은 기본 훈련만 받은 신병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보세요.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전투기를 러시아가 훤히 알고 조준하고 있는 3개 또는 4개 대형 기지에 집중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전투기들을 수십 곳에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속도로 구간, 저기에는 숲속에 숨겨진 활주로, 아무도 없는 곳에 아스팔트 조각 등 다양한 장소가 있습니다. 전투기가 착륙하면 6명이 10분 만에 연료를 보급하고 무장을 다시 장착한 뒤 다시 이륙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러시아의 문제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예전에는 러시아가 3개나 4개의 기지를 찾아서 파괴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위치가 계속 바뀌는 수십 개의 이동식 거점을 찾아내야 하고 그 위치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 협정이 없애는 두 번째 대상입니다. 지상에 고정된 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를 합쳐보세요. 메테오가 러시아의 안전한 하늘을 사라지게 하고 그리펜이 지상에 있는 표적을 사라지게 합니다. 러시아는 이제 어디에도 없는 적과 멀리서 자신을 공격하는 적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F-16 혼자서는 해결이 안 됐던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받은 최신형 버전이라 해도
여전히 러시아가 공격하기 좋아하는 그 큰 기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리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전투기는 40년 전에 다른 전쟁을 위해 설계된 거예요. 그리펜을 이해하려면 냉전 시기의 스웨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당시 스웨덴의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스웨덴은 중립국이었지만 사실상 국경 바로 옆에 소련이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편에요. 그리고 스웨덴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모든 군사적 사고를 조직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면 스웨덴의 공군기지들은 처음 몇 시간 안에 파괴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련군은 스웨덴의 공군을 지상에서 제거하기 위해 폭격기와 미사일을 보낼 것이었습니다. 비행기들이 이륙하기도 전에 말이죠. 그리고 스웨덴인들의 기발한 결정을 보세요. 그들은 공격을 견디도록 기지를 강화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정반대의 선택을 했어요. 그들은 기지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결정했어요. 그들은 공군을 전국의 약 200개의 활주로에 분산시켰어요. 일반 도로에 보강된 구간, 작은 공항, 숲속에 숨겨진 짧은 활주로들이 있었죠. 그 아이디어는 단순하면서도 급진적이었어요. 적이 한 기지를 파괴해도 괜찮아요. 다른 기지가 50개, 나 더 있으니까요. 나라 전체의 도로를 다 파괴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철학은 도로뿐만 아니라 전투기 자체도 형성했어요. 1980년대 스웨덴 엔지니어들이 그리펜을 설계하기 시작했을 때 출발점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전투기를 만들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아무 아스팔트 포장 구간에서나 이륙할 수 있고 소규모 팀이 재무장시킬 수 있으며 10분 만에 다시 출격할 수 있는 전투기를 원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모든 것이 잘못되는 최악의 상황, 기지가 폭격으로 구덩이가 되고 남은 것이 도로 한 구간, 트럭 2대, 그리고 드라이버를 든 6명뿐인 나를 위해 비행기를 설계했어요. 그리고 이제 소름이 돋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스웨덴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소련의 침공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펜은 40년 동안 가설에 불과했던 전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스웨덴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 시나리오가 약간 다른 형태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소련이 스웨덴에 했을 법한 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가 가장 약한 지상에 있을 때를 노립니다. 그리고 바로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 40년 전에 설계된 전투기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고속도로에서 소련의 후계자와 맞서 이륙하게 됩니다. 이것은 기적의 무기가 아닙니다. 40년 동안 간직해온 오래된 아이디어가 갑자기 올바른 해답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이 합의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보세요. 전쟁에서 처음으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것 같았던 러시아 비행기가 더 이상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아니게 된 겁니다. 슈-34 조종사는 이제 예전처럼 비행기를 띄우고 폭탄을 투하한 후 아무 일 없던 듯이 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그의 모든 이륙은 하나의 도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늘에서만이 아닙니다. 지상에서도 우크라이나는 더 이상 예전처럼 쉬운 표적이 아닙니다. 러시아가 잘 알고 있는 3개나 4개의 기지 대신 이제는 아무도 위치를 모르는 수십 개의 도로 구간에 전투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점을 주목하세요. 그리펜은 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펜은 러시아 전투기가 한 발도 쏘지 못하게 후퇴하게 만들고 지상의 목표물을 어떤 지도에서도 사라지게 함으로써 승리합니다. 이것은 스웨덴이 40년 전에 가졌던 동일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때 스웨덴은 두려워했던 그러나 결코 오지 않은 침공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 전투기를 설계했습니다. 그리펜이 대비하도록 만들어진 전쟁은 스웨덴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전쟁은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집니다. 이 전투기는 40년 늦게 잘못된 나라에 정확한 시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내게 말해봐. 당신은 이 전투기가 실제 전장에서 진짜로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까? 아래에 생각을 적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지원일 뿐이거든요. 스웨덴은 이미 더 많이 보낼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 우크라이나가 자기 하늘을 되찾는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이 이야기의 다음이 궁금하다면 채널 구독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